그 부산 북감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공표 금지 전에 여론조사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대체로 보면은 하나같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범민주 진영에 계신 하정 후보를 응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궁금증을 많이 피력하시는데 우리 평론가님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정 후보가 주목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게 사실은 굉장히 영리하게 저쪽에 선거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계속 단일화가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보다 부산 북갑 그 선거가 더 관심이야. 그거 그건 희한하잖아요. 맞아요. 여론조사도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모르긴 돌렸어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좁은 지역에다가 수십 개 언론사가 막 여론조사 돌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맨날 수시로 무선 자동응답 전화 받아. 그러니까 선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단일화를 최대 이슈로 만들어버리면은 당연히 보수 쪽에 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하정 후보가 오히려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이슈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정 후보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정치 데뷔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국민의힘이 썼던 전략이 뭡니까? 한동훈 후보 쪽에서 썼던 전략이 오물 확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일종의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맑은 사람을 아주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만들어 놔버렸어요. 혼탁하게 만들었다. 네. 거기다가 오빠 뭐 이런 것까지 막 겹쳐버리니까 하정 후보가 자기의 모습을 일종의 매스컴이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앵글을 통해서 바깥으로 보여주는데 조금 실패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물려 가면서 네. 이번에 TV 토론할 때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좀 더 나왔으면은 훨씬 더 주목을 받았을 텐데 그게 안 보여지면서 그 사이에 일종의 보수층이 한동훈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나오니까 추세상으로 한동훈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다고 봐요. 저는 이번 북구 선거의 결과가 그 여론조사에 대한 한번 의문 제기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이게 저 정도 지역구에 50회가 넘고 당 내에서 또 돌린 것까지 하면 정말 많이 갔을 텐데 비공표까지 더 그렇죠. 많을 거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앱을 써서 그냥 블럭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저기는 안 잡힐 건데 저기에서 이런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갖고 막 그런 조사도 있었잖아요. 조사 몇 시간 만에 조사가 완료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저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검토해봐야 될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북구에 대해서는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상 모든 시사 프로그램 특히 이제 균형을 맞춰서 그 진보 계열 보수 계열 나오는 데에서는 보수 계열의 거의 90%가 친한계입니다. 이 공중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진짜로 가능한가 그 어느 정도로 현실적인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러면 하정우 캠프는 도대체 왜 노출을 안 했는가라고 하면 제가 캠프랑 연락을 해본 결과는 캠프는 전적으로 여긴 지역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조직을 동원해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가 3만 개가 넘는다 북구에만. 단단하게 네, 우리는 단단하게 간다. 네. 여기 11만 명 중에 유권자가 한 8만 명 정도 되고 전재수 후보가 약 4만 표 정도 얻는데 민주당 표가 3만 2천 표다. 우리가 전화번호 갖고 있는 거 3만 표고 우리가 조직 선거 돌려갖고 3만 5천 표만 받으면 질 수가 없다. 삼자구도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끝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그 조직적인 선거와 그 종편을 비롯한 그 한동훈 캠프의 공중전 그것의 결과가 어떤 게 이긴 건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여론조사만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오늘 인터뷰를 해가지고 여론조사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일단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여론조사가 돌아가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들 만나보면 여론조사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여론조사가 걸려오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여론조사가 좀 많이 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두고도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는 조사들이 있거든요. 물론 1등은 전재수 후보가 줄곧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편차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가서 선거 결과 갖다 놓고 여론조사 한 것들을 지금 요즘엔 다 데이터로 모으고 있잖아요. 뭐 여론조사 M도 그렇고 경향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네. 데이터 모은 거하고 다 비교해 보려고 그래.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중간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내 보고 싶어요. 올해가 유독 이렇게 심한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물론 이제 보수가 많이 허물어진 측면도 있고 보수 표심을 좀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여론조사가 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되지만 너무 지나쳐요. 지나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전하는 사람도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선응답을 무선응답끼리 그냥 해가지고 무선 ARS는 ARS끼리 비교를 하던가
아니면 한 조사기관이나 한 언론사가 주기적으로 한 반복해 가서 몇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관하고 조사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무슨 난데없이 쑥 하고 가가지고 조사하고 빠지고 그것들을 갖다 모아놓고 네. 마구 섞어가지고 조사한 것처럼 쫙 해가지고 접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선거에서요 만약에 8% 정도 오차범위 내에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최접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접전 아닌 선거는 하나도 그렇죠. 없어. 어떻게 접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너무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이 되고 있어요. 막 저 예전에 그 경태균 씨 관련 사건 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다 가능하다고?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규제가 좀 허술한 아하.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제 미래 담론으로 얘기했을 때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기준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과 조사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뭐 일주일에 한 곳 정도로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차라리 그러면 500표본씩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10팀 모아갖고 일주일에 하나 딱 돌려서 정말 추이를 볼 수 있게 뉴트럴한 질문을 선관위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만 좀 담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중간에 심지어 노골적으로 질문을 유도를 하거나 드랍을 유도해갖고 만드는 것까지 들어간 거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놔두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재수 후보가 네. 부산 시민의 여론조사 피로감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 북갑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보수 과표집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어딘가 했냐? 거기 한동훈 후보 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단일화 대비를 해서 여론조사 전화 오면 잘 받아라. 말하자면 비상대기 이런 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답니다라고 전했고 거기에 더해서 그래서 실제 표본을 보게 되면 진보보다 보수 샘플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랍니다. 아마 들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우리 표본이 제대로 잡히려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진보 30, 보수 35, 중도 35로 표본이 잡혀야 제대로 된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전재수 후보는 북갑에서 선거를 정말로 많이 맞아. 치러본 사람이기 때문에 북갑의 유권자 지형이 이렇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피부미터 정확하게 피부로 겪어봤던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저 정확한 분석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북갑의 결과가 만약에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흐름과 다르다고 한다면 정말로 무용론이거나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해질 수 있고 한 번 더 이제 제가 명태 묻었던 그 여론조사에서 한번 진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태 모든 여론조사에서 깜짝 놀래 듣다가 지금 명태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근데 여론사 결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지지율을 합산을 하면은 한 95쯤 나와. 그렇죠. 원래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95가 나와요? 안 나와요. 95는 나오기가 어려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보통의 통상적인 거라고 하면 응답률, 그러니까 무응답이든 아니면은 아직 지지 후보 없음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몇 프로 이상씩은 10에서 잡혀야 15% 잡히죠. 한 20% 가까이 잡혀야지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장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분율로 따지면 또 모를까. 그게 아니라 아니 투표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95% 투표합니다. 아니 실제 투표율은 60% 될까 말까 가지고 얘기하는데 95% 투표하겠다는 사람들 갖다 놓고 자 누구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반반이야. 초접전이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똑같은 기관이 몇 차례 하고 난 다음에 추이를 어떻게 해서든 신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로 의미 있네 이러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북각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나절 딱 돌렸는데 응답률이 한 10%씩 나오는 조사 같은 경우 ARS 조사는 좀 믿기 어려워요. 아하. 이렇게 응답률이 좋게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무선 응답이라 하더라도요. 보통의 경우에는 다 지역별 샘플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북갑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북갑이 아니에요. 인구 비례도 맞춰야 되죠. 남녀도 맞춰야 되죠. 동별로, 성별로 그렇죠. 그것도 다 맞춰야 되는데 네. 응답을 안 해. 그럼 그 샘플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전화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하루 한나절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한 이틀씩 최소 이틀씩은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절 돌렸는데 응답률 한 10% 이상씩 나와.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아까 말한 거예요. 자, 여론사 돌릴 거니까 전화 오면 잘 받으세요. 받으면은 그거 보수인지 진보인지 성향 물어볼 때 그거 응답하지 마세요. 보수가 과표집되는 걸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추정입니다만, 네. 만약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맞춰 조작이 가능한 유권자 거예요. 훈련이 돼가고 있는 거죠. 유권자 그럼요.
그런 네. 걸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러니까요. 한동훈 후보 쪽이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여론사들이 계속 돌아가면 이미 알아 지지자들이. 그럼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응답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과를 받아서 한동훈의 이제 패널들이 소위 말하는 한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한스라이팅. 골든 크로스다. 대세는 넘어왔다. 우리가 이긴다. 네, 우리가 이긴다. 네. 그러니까 장명 잘하네. 이름에서 한 글자만 빼면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는지 몰랐어요. 제가 명태를 또 좋아하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저희 시청자들 정말로 이제 열심히 봐주신 시청자들인데 오윤혜 씨를 하나같이 많이 응원을 합니다. 이선님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승리, 잼통 영생 기원, 사랑스런 오윤혜님 파이팅 해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수중포파님 같은 경우에는 오윤혜 씨 우리 민주진영에 공헌을 하고 아니에요. 있어 너무 고맙고 이잼에게는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네. 토마토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의 말은 이제 설득이 아니라 억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고 네. 프렌티 카페님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찍고 왔어요 이런 의사 밝혀주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네. 어제 북갑도 토론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토론회 재밌었다 하정우의 재발견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하정우도 부산 남자였다. 아, 공대생이기 이전에 그도 부산에서 태어난 남자였다. 아 성깔 있다 승깔 쉽게 있다. 얘기해서. 예. 그리고 한동훈 그 캠프 한동훈 후보가 질문했던 것들은 정말 예상 질문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 저희 법대생들의 특징 창의력 없음. 정확하게 본인들끼리 준비했던 내용이나 본인들끼리 쇼츠로 돌렸던 그 방송에서 했던 질문을 야 거의 정말 그대로 좀 알고 나왔어요. 있네. 그리고 한동훈 뭘 좀 씨는- 알고 있네 지금. 저는 한동훈 네. 씨는 한 번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게 그냥 말 장난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의견에 반박할 때 논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 사람은 논리가 없고 그랬습니까? 뭐 하면서 다시 또 혼잣말 하면서 다른 얘기를 막 해. 동문서다. 이거는 말장난하는 거죠. 그 검사들이 본인이 말을 잘한다고 착각해요. 본인이 조사를 할 때나 이럴 때는 검사라는 그 직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위가- 권한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이나 신문을 할 때도 검사가 뭔 끌어낼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다그치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항상 을로서 이거를 끊어내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인데 그거를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준비는 정말 아니랬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주정 논란이나 뭐 너무 주식 웃겼어. 논란 뭐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나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의 대답 보면 딱 왔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정부는 야. 확실히 뭐 알고 지금 얘기하는 눈빛을 보니까 왜, 진짜 왜?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뭐가 네. 내통이 뭐라. 있어. 대한민국의 주적은 저는 윤석열이었어. 솔직히 김정은보다 더 나쁜 짓 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나라면 근데 그렇게 참-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윤건희 미리 씨라고. 토론회 나올 때 무슨 질문할지 준비하잖아요. 그쵸. 주적 질문하는 거 보면서 아 저기 뭐야 지금 무슨 주적을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꺼풀 이렇게 이렇게 싹 까보면은 주적 질문에 민감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수층에 아직은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에서 있다는 거예요. 주적. 그걸 지금 박민식 후보가 가지고 간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아. 세게 자기가 그렇지. 색깔론을 그거 하고 내 거 먹여주면 가져오려고 데려오려고 지금. 그분을 네. 데려오려고. 박민식 표 뺏으려고 하정우표는 안 그렇지. 오니까. 네. 그쪽에서 바라볼 때 그런 거야. 그래, 쟤도 우리 편이었잖아. 근데 박민식 저쪽으로 가면은 내가 지금 사표될 것 같잖아. 그래서 같은 편 좀 찍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겉에 질문했다고 해서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막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하지만- 영리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상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구승 씨 이제 여러 가지로 알고 있다는 게 저도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우리 하정우 후보가 토론회 준비를 정말로 빡세게 했다고 합니다. 오. 어떻게 했냐? 네. 보통 아 이제 그러면 억지로 만든 모양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이제 앞둔 장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국회 법사위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간다. 그럼 가장 먼저 데뷔하는 사람이 누구냐? 옛날로 따지면 박영선, 박지원 역할을 한 사람을 꼭 두고 물어봐요. 각계무시하라고 해가지고 야. 가면 쓴 사람이 내가 그치. 박지원이요. 내가 박영선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면은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치. 인사청문회에 나가게 되는데 이번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박민식 역할과 한동훈 역할을 할 사람을 두고 이제 토론 준비를 아. 했다라는 거고 네. 가장 강조했던 포인트가 너무 하정우 후보가 이제 모범생 같은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답변 과정에서 전사적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도록 아. 많은 식의 코칭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정구승 변호사 잘 설명해 줬는데 그 캠프에서 예상 질문을 준비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역할극을 했는데 대부분 다 기출 문제대로 나온 게 왜 네. 그랬냐? 우리 친한계 패널들이 입이
촐랑 손이 촐랑이다 보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대비할 수가 있었던 거야. 친한 게 한동훈의 생각을 이미 그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충분히 합숙할 수 있었고 딱 준비한 건 아니나 달라 딱 그 질문이 오는 거야. 정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창의력 한동훈 제로. 캠프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오히려 역공을 당했다. 이런 평가 가능한 겁니다. 그 지금. 몇몇 패널분의 페이스북만 봐도 뭘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그리고 반대로 역할극을 해줄 법조인들 우리도 많아요. 우리도 창의성이 없거든요. 아 요거 물어보지 않을까? 그대로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해당 역할을 했던 분들 나중에 이제 역사적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제가 네. 하정 후보 당선되면 공개하도록 당선되면, 네. 하겠고 네. 근데 이게 막판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요. 그렇죠. 원래 원래는 TV 토론은 통상적으로 음. 찍고자 하는 사람이 왜 내가 저 사람을 찍어야 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자기 확증 편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박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이명박근혜님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지금 불안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막판이기 차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일단은 여론조사에서는 보인단 말이에요. 바짝 붙었다고 하는 게 그 맞아 보여요. 제가 봐도 그런 상황에서 하정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래도 하정 후보가 뭐 할 줄 아네. 이제 정치인 같네. 이런 얘기가 입소문으로 한번 퍼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줄투표도 또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가면 나중에 가서 하정 후보가 투표 한번 딱 갔을 때 한 1% 그 이상으로 뒤집을 가능성도 있어요. 거꾸로.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TV 토론이 선택을 바꾸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TV 토론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가게 하는 그 결정을 하게 하는 건데 동기부여한다. 한동훈 캠프 측은 이미 대세론을 어떻게 뭐 여론조사든 아니면은 그 위드훈이든 아니면 서울의 수많은 그 친한계 패널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번 토론회 때 수많은 짤을 양상을 해서 한동훈을 지지하려고 했던 아까 말씀드린 조직표 한 3만에서 3만 5천 표 되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정우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전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작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까지 안 나왔던 공개가 됐던 하정우가 생각보다 잘 치네. 그리고 그러니까 부산 남자 맞네. 약간 이런 부분이 데켜서 이 부분이 저는 생각보다 예전 TV 토론처럼 이 사람 뽑을까 말까보다 조금 더 세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한동훈 측에서의 계산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좀 그 동정론을 불어일으킬 수 보면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계속 네. 발리고 그리고 예. 이제 박근혜 이펙트를 정말 끝까지 사용해 버리려고 그 공소장에 있는 그것까지 다 확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략은 딱 하나예요. 나는 너를 떨어뜨리기 위해 왔어. 라는 전략을 아니 그리고 얘기 들어봤더니 그 지금 전재수 후보가 부산 북갑에 올해 이제 네. 선거 운동을 했고 네. 그리고 부인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만삭의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도운 걸로 유명한 분인데 네. 지금 전재수 후보의 부인은 북갑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선거 운동을 음향으로 하정우의 야. 가족처럼 와, 진짜 열심히 대단하다. 돕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지금 전재수는 부산 전체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부산 전역을 다녀야 되지만 네. 실제로 북합을 대표하는 사람은 전재수 하나만이 아니다. 전재수의 사모, 처도 있다. 그 처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진짜 전재수 하정우 후보는 씨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네, 당선되더라도 진짜 전재수 후보님의 은혜에 갚듯이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당선되시면. 전재수 후보가 꼬셨어. 아 그렇지. 초장부터 나와야 된다고. 네. 하정우만 보내주면 우리가 자기가 이길 내려왔어. 수 있다고. 사실 자기가 내려왔어. 자기만 이기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같이 붙여줘야 돼. 맞아.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하정우 후보는 저는 신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차이가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크게 이길 수 네. 있다고 하정 후보가. 지금 반대로 뭐 한동훈 후보가 되게 크게 네. 이긴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박민식이 생각보다 저는 20% 가까이는 계속 버텨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외모적으로 하정우 씨의 눈썹이 약간 눈썹이 어땠는데요? 약간 앵그리버드 같다고 일부러. 그래야 되나? 아. 일부러 그런 거야. 날카롭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일부러 성난 이렇게 이미지? 정장도 그렇네. 군장을. 야,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느낌이네. 정장도 일부러 좀 더 포멀하게 원래는 선거운동복 차려입고. 입고 이랬는데 네. 한동훈 씨와 비교되게 또 왜냐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구나. 몇 살이세요? 쉰입니다. 그러니까 50대라는 거죠. 77년생 은근히 나이 많아요. 네. 네. 뭐 한동훈 후보나 뭐 그렇게 큰 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네. 이미지 메이킹을 한동훈에 못지않게 잘 싸울 수 있는 부산 남자, 네, 쓸깔 있는 부산 남자로 잘 메이킹하신 것 같아요. 이미지 봐봐요. 딱
비교가 되잖아요. 왜 부산 사람들이 한동훈 하면은 그럴 거냐? 아, 야, 똑똑하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하정우 딱 붙어가지고 한동훈을 막 묵sab을 내고 들어가니까 그 하정우가 더 똑똑하네 분이. 공대생이 법대생 이겼네. 역시 AI야. 역시 AI야. 언제적 법대생입니까? 법대는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또 우리 많은 애청자들이 슈퍼챗 네. 보내주고 계신데 뒤집힌 마우스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표하신 분들 하실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셨고 이거는 본인이 읽기 힘들죠. 경향TV의 손석구 구경현 기자님 멋지십니다. 이거 제가 아, 아는 손석구? 손석구랑은 좀 다른 우리 분이네. MBC의 김종배 앵커도 읽으셨어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 성종성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비상구 응원합니다. 강동구에 사전 투표했는데 서울시장은 정원호 당선입니다. 미리 축하드리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정원호 후보도 어제 토론회 보셨죠? 네네. 어떻게 잘해줘? 전 못 제 봤어요. 기준에서는 좀 잘한 느낌이었는데 아, 어땠어요? 그럼요. 그래요? 아니, 정은호 후보도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유한 스타일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그래서 좀 힘이 없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오세훈 후보도 좀 능글능글한데 맞아요. 그래도 정은호 후보한테 약간 상대적으로 정은호 후보가 좀 도발적이고 좀 세게 나가는 면모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토론회 때 정은호 네. 후보가 그런 모습들을 좀 카리스마 보여준 나왔나요? 예, 궁금하네. 보여주신 면이 있고요. 오세훈 후보는 그냥 출근하는 얘기가 직업이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직업이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은 누가 그렇게 망가뜨렸습니까? 이걸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 아직도 네. 박원순 서울은- 전 시장만 얘기하고 있고 지금 후보가 정원호 후보인데 박원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 조그마한 자치구에 구청장을 지냈던 사람한테 서울시를 왜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시장을 내보낸 사람이. 그 국민들이 뭐라 유치. 생각하겠어요? 정원호 후보 같은 서울시민이. 경우에도 토론회 준비 과정을 저도 이제 가볍게 좀 들었는데 스튜디오까지 빌려서 연습했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중요한 토론회였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한 게 아닌가 싶고